익성과 관련돼서 또 코링크와 관련해서 뭐 따로따로 운영됐다. 뭐 좌파들은 익성이 몸통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다 한 몸이다. 그리고 조범동은 한마디로 바지 사장이고 그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윗선 누굴까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조국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우동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조국 펀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며칠째입니까? 거의 한 달 내내 이런 보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조국 펀드 참 수상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 몸통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법의 심판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가 아주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조국 펀드가 투자한 이 세 곳, 한 그룹처럼 자금도 심지어 인력도 공유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성, IFM, WFM, 그리고 코링크 P 이곳 간의 인사교류가 또 확인이 된 건데요. 검찰은 조국 오촌 조카 조범도 씨를 운영자로 간주하는 가운데 그 윗선이 또 누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익성, IFM, WFM 간의 이 자금 흐름이 적힌 사진을 확보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자금과 관련해서 관련 사진이 확보됐다는 게 화이트보드를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하, 내용에 그래요. 따르면은 익성, IFM, WFM 간의 이 자금 흐름이 적힌 뭐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금 흐름이 뭔가 적혔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 심지어 원바디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회사들이 한 몸이다라는 표현까지 이 칠판에 적혀 있었다는 한 거예요. 몸이다, 원바디. 한 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링크, 익성, IFM, WFM 간의 이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아주 자기들이 대놓고 찍었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이 조범동 등등의 인물들이 세운 이 자금 흐름, 앞서 보여드린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직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익성이 코링크가 투자한 웰스 CNT, 그 조국 펀드에 돈이 들어간 그 웰스 CNT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IFM에게 돈을 보냈다가 다시 회수했던 그런 과정들이 또 있었고요. 또 이 IFM은 WFM으로부터 또 110억 원을 투자받는다라고 공시하는, 그러니까 서로 완전 짝짝꿍한 거죠. 서로 다른 회사인 것처럼 하면서 아 우리가 여기 투자하기로 했어 공시하면서 주가도 이제 뻥튀기 시키려고 했던 야, 이러한 주가 조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WFM의 주가 조작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투자사들 사이에 인사교류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주가 조작을 위해 투자사들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또 다른 정황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코리크 관계자 검찰 진술이 이랬습니다. 조국 가족이 블루코어 밸류업 1호에 투자한 이후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한 WFM 배터리 사업부 직원 대부분이 IFM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즉 IFM과 WFM 간의 인력 공유에 대한 언급을 또 했거든요. 네. 즉 이 WFM이 원래 영어 교육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코링크가 인수하고 나서 갑자기 배터리 회사를 바꿉니다. 배터리 회사를 바꾼데 그 과정에서 익성의 자회사인 IFM에 인력이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모 전 IFM 대표가 있습니다. 이 인물을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예. 원래 익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IFM의 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익성의 자회사인 IFM을 세우면서 대표가 됐고요. 그런데 대표를 쭉 하다가 갑자기 또 WFM을 이직합니다. WFM의 배터리 담당 최고 기술 책임자 CTO를 역임하게 돼요. 즉 익성에서 일하던 사람이 IFM을 가고 IFM에서 일하던 사람이 WFM을 가는, 이거 참 뭔가 수상하다. 아니 분명히 뭐 투자사가 각각의 투자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논란의 핵심이 인물이 바로 이 김모 전 대표고요. 또한 이 검찰에 따르면요, 이 김 전 대표가 WFM과 IFM의 이 2차 전지 사업 이걸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또 익성의 우회 상장 계획에도 개입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뭔가 이 주가 조작이랑 우회 상장에서 뭔가 역할을 했던 인물 같다. 그래서 지난 20일에 이 김 씨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또 실제로 이 김 전 대표는 코링크의 이상훈 대표, 등기상 대표로 알려진 이상훈 씨, 그리고 실질적인 대표로 알려진 이 조봉동 씨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을 뒤지면 뭔가 좀 나오겠구나라고 지금 검찰이 판단해서 아주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코링크가 세 회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즉 익성, IFM, WFM의 이 가운데 코링크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2차 전지를 테마로 한 주가 조작 시도가 있었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이 지금 여기 2차 전지, 지금 문 정권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IFM이 참 논란인데요. 2017년 6월에 배터리 소재 개발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예. 그리고 다음 달, 그리고 한 달 뒤인 7월에 문재인이
본인 입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2차 전지 사업을 발표합니다. 언급을 하죠. 2차 전지를. 그리고 한 4달 지나서 코링크가 이제 WFM을 인수했는데 그 WFM을 통해서 뭐 IFM에게 수시살 투자를 받기로 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가를 뻥튀기 했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 국정사업, 이 2차 전지로서 이 사람들이 아주 시나리오를 아주 창창하게 썼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 결국 조범동 그리고 그 윗선에서 뭔가 개입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않느냐. 예, 어떻게 그렇죠. 국정사업을 사전에 알고 이러한 사업들을 쫙 짰겠느냐. 분명히 몸통 위에 머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지금 강력한 추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또한 이 인력 교류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익성 집안 사람이 또 코리크에 취입을 했다는 거예요. 익성의 고위 돌려막기 뭐 그다음에 서로 투자하기 전문가도 아닌데 갔다가 연구원으로 있다 대표했다가 다시 또 이사로 가고 난리가 아니네요, 이거. 참 지저분하지 예, 않습니까? 이 고위 임원 자녀는 또 코링크 P의 직원으로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코링크 P는 잘 알려진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 수가 1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운영사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중에 한두 명이 고위 임원 자녀, 익성의 고위 임원 자녀가 들어갔다? 그러면요, 아, 익성하고 코리크도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검찰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됐다. 자, 보십시오. 이 코링크가 그 블루코어 펀드라 해가지고 13억 8천만 원을 웨스 C&T 투자했지 않았습니까? 네. 참고로 블루펀드는 100% 조국 일가족의 자금입니다. 그런데 그 웨스 C&T가 또 13억을 IFM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IFM이 돈을 돌려줘요. 상환합니다. 그 13억을 상환했는데 또 이 중에 10억 원을 또 코링크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아니 투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건지 뭔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참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했던 그 10억 이 상환이 됐고요. 이 10억이 정경심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10억이 또 사채다 뭐다 해가지고 흘러나갔다. 도대체 이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 10억 중에는 일부가 또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이 WFM을 인수한 데 쓰였을 것이다. 즉 모든 것이 한 통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구조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이 코링크, WFM, 웰스 C&T 등등의 자금 중에 일부는 또 조국 일가족으로 소위 말해서 뒷주머니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또 제기된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예. 결국 검찰의 최종 결과는 그겁니다. 윗선을 찾자. 이 조범동 씨를 이 코링크와 WFM의 회사 돈 횡령한 혐의로 지금 이제 구속을 한 상황인데 결국 이 조범동만으로 끝났겠느냐. 지금 조범동이 몸통이라고 하는데 그 몸통 위에 머리가 누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궁을 한 상황인 거고 그 윗선이 누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짐작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 그분이지 않을까라는 지금 강력한 뭐 당연히 추정입니다. 조국이 몸통일 텐데 그 몸통의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2차 전지 사업. 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갑자기 지원금이 팍팍 늘면서요. 조국이 들어오면서 2차 전지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 뭐뭐뭐 하면서 익성, 코링크 P에 도움을 줬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네, 검찰에서 나온 그 익성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조범동 씨와 벌이는 사업이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요. 조범동 씨가 조국 장관 쪽이 돈 되는 사업이라 그래서 2차 전지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범동 씨는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이름을 팔았다. 이렇게 익성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네. 이게 보면 이제 타임라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익성이 이 조국 장관 쪽 자금이 투입됐다라는 것을 인지한 다음에요. 기존 사업과는 무관한 2차 전지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후에 청와대가 2차 전지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국 수석이 취임한 직후 정부 지원 예산도 급증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은 이제 조국 측이 사업 내용을 미리 알고 펀드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보고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고요. 이 경우에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범동이 민정수석으로 이제 조국이 취임한 직후에 코링크를 통해서 2차 전지 업체인 WFM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익성의 자회사인 IFM에 지분 투자를 합니다. 익성은 2차 전지 업체인 IFM을 설립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2차 전지 육성이 이제 국정과제로 선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 지원금이 얼만큼 들어간지 확인을 해드리면요. 2017년 7월 소재 부품 와. 기술 개발에 6억 8천만 원, 그리고 10월 달에 탄소 산업 기반 조성에 11억 5천만 원 등 2차 전지 관련된 정부의 연구 개발 지원금으로 35억 2천만 와. 원을 수령합니다. 이게 전체 정부 지원금의
38.5%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갑자기 신생업체 그러니까요. 38.5%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뭐 연구하고 좀 기술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2014년, 15년에 정부 예산을 16억 7천만 원, 1년에 약 8억 3,500만 원 정도를 수령했던 업체가 갑자기 1년 사이에, 1년도 아니죠. 몇 개월 사이죠. 몇 개월 사이에 35억 2천만 원을 수령한 겁니다. 이게 뭐 증가된 금액을 따지면은 4배 이상, 거의 5배 가까이, 기간으로 따지면은 그 이상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분노하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에서 의심하는 내용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되네. 조국이 몸통이니까 이렇게 네. 지원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그 정부 지원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 이 또 있어요? WFM 역시 작년 7월에 전라북도 2차 전지 사업 육성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예산 1,86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아주 닥닥 긁어서 가져갔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예산 지원이요, 문재인 정부의 신소재 산업 육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 예산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조국과 연관이 있는 회사들의 지원금이 급증하고 집중됐다. 이 이야기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이야기고, 조국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혹시나 압력을 넣은 건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부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열심히 하고 미래가 보이고 이런 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갑자기 익성은 원래 방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뜬금없이 2차 전지를 사업을 하고, 2차 전지 사업이라는 게 이게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앞으로는요 이 배터리 사업이 정말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현대라든가 LG 이런 데서 굉장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중소기업도 열심히 하는 데가 있죠. 그런데 뜬금없는 데다 투자했다. 이건 누가 보아도요 입김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통 2차 전지라면은 그냥 들으면은 저게 무슨 얘기인지 하실 거 아니에요. 다시 충전을 할 수 있는 전지,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요. 자동차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 자동차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태양광에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지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엄청 밀었잖아요. 뭐 전 국토를 갖다가 산을 다 파헤치면서 태양광 전지를 심었는데 바로 그때 이용되는 것이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탈원전하고 태양광으로 싹 깔 거니까 이제 이것만 하면은 논하는 장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이곳저곳에다 다 그냥 배터리 갖다가 꼽아 놓으면서 그냥 다 해먹는 거지. 이렇게 기술도 없는 회사에다가 이런 걸 맡긴다는 건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화약 창고로 만드는 거죠. 예, LG나 SK 같이 이제 배터리를 열심히 하는 회사들이 지금 많잖아요. 네. 자동차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외에도 전통적인 배터리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까? 뭐 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켓 배터리 다 있는데 굳이 영어 교육하던 회사가 갑자기 배터리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돈이 투입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또 이런 거 있죠. 기술 보증 가졌습니다 하고 정부 사업을 따고 그 다음에 다시 재하청 주는 거지. 대기업에다가. 그 중간에서 별도 일도 안 하고 돈을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엄청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이권에 개입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대한민국 들어먹으려고 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기술 있는 업체들은 굳이 정부 돈을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는 누가 봐도 정부 돈으로 좀 굴려보려고 생각을 한다고요. 실제로 WFM 같은 경우도 공장 개소식 때 보면은 전국에 부지사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네트워크가 없으면 그렇게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높은 고관 대작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런 데들이 조그만 공장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